얼마 전 소행성 배누에서 가져온 암석 조각이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소행성을 탐구하러 우주선이 쏘아 올려졌는데요. 뭐야, 소행성 요즘 핫하네. 소행성이 천문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24일 미국 유타주 사막에 오시리스 렉스가 소행성에서 채취한 암석이 들어있는 캡슐이 도착했습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소행성 베누를 향해 발사된 나사의 무인 소행성 탐사선이며 이번에 베누의 흙과 자갈 등 샘플 250g을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켰습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2016년 발사된 후 베누에 도착한 뒤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동안 무려 62억 킬로미터의 우주여행을 했습니다. 베누의 토양에서는 어떤 게 발견되었나요? 나사는 베누에서 가져온 샘플을 2주에 걸쳐 주사 전자 현미경 관측, 적외선 측정, 화학 원소 분석 등을 활용해 1차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것들이 밝혀졌는데요. 첫 번째, 탄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샘플에서 발견된 탄소의 양은 지금까지 지구로 가져온 소행성 샘플 중 가장 많은 4.7%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 분자 또한 발견됐습니다. 탄소와 물은 생명체가 탄생하는 데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소행성을 탐구하면 원시 태양계와 원시 지구의 생성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소행성은 크기가 작고 중력이 부족해 행성으로 뭉쳐지지 못하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 돌고 있는 천체를 말합니다. 이는 46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될 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며 베누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죠. 결국 소행성을 분석하면 원시 태양계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는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에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 가장 유력한 과학계 가설은 소행성이 원시 지구에 충돌하면서 탄소와 물 등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필수 원소를 지구에 전달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지구에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베누의 샘플에서 생명체의 필수 원소인 탄소와 물 분자가 발견된 것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라는 셈입니다. 이번 분석은 캡슐에 담긴 전체 토양 샘플이 아니라 캡슐 외부에 붙어있던 자갈과 먼지 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나사는 2년간 베누에서 가져온 물질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서는 어떤 사실이 더 밝혀질지 궁금하죠? 한편 세계 최초로 금속 소행성을 탐사하러 가기도 했다는데요. 2023년 10월 12일 나사는 소행성 푸시케 16을 탐사하기 위해 푸시케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푸시케 16은 철, 니켈 등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천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관측 결과 금속의 부피 비중이 최대 6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나사가 현재까지 탐사한 소행성은 얼음이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인류 최초 금속으로 이루어진 천체를 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푸시케 16이 한때 어떤 행성의 핵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과거 충돌로 인해 암석으로 이루어졌던 표면은 떨어져 나가고 핵만 남아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푸시케 16을 탐사하면 태양계 행성의 핵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핵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인류가 땅속 가장 깊이 들어간 건 지하 1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핵을 만나려면 무려 6000km는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 인류의 기술로는 역부족이죠. 따라서 지구의 핵은 현재 미지의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 푸시케 16을 관찰한다면 지구의 핵을 직접 관찰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푸시케 탐사선은 앞으로 6년 동안 40억 킬로미터를 날아 2029년 8월에 푸시케 16에 도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알고자 하는 욕구는 인류를 더 머나먼 우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행성을 탐험하면 정말로 지구 탄생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왜 CCTV 이런 거 없었나 몰라. 답답해 죽겠네.